안녕하세요. 딜러마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빚내서 투자하는 것, 영혼을 끌어모아서 투자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장은 재련성 게임입니다. 그 이야기 무슨 이야기냐면은 결국은 말이 좋아서 투자지 투기입니다. 투기는 도박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시장은 제로성 게임입니다. 결국은 좋게 표현하면은 투자고 나쁘게 표현하면은 도박입니다. 도박. 그걸 아셔야 되거든요. 또 그래서 뭐 빚내서 투자하라, 영혼을 끌어 투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이 나쁘다, 뭐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결국 시장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제가 돈을 따면은 상대방은 돈을 잃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있습니다. 자, 원달러 지금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이후 지금 꼼짝 안 하고 있습니다. 잘 지금 뭐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너무너무 착합니다. 자, 영국 파운드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 뉴욕 시장에서 주식 미쳤습니다. 지금 뭐 제가 봐도 미쳤어요. 미쳐도 굉장히 미쳤어요. 자, 경제 지표들이 좋게 나왔다, 이렇게 이제 핑계 대면서 또 올랐습니다. 공급관리협회 따르면은 이제 구매자 관리 지수가 좋게 나왔습니다. 다 올랐고 미국제 수익률 빠졌습니다. 미국제 수익률 빠지면서 제 달러 지수 하락 요인이 지금 되고 있고요. 달러 지수는 장 막판에 조금 올랐습니다. 경기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이제 올랐고요. 달러엔 올랐고, 유로 달러가 조금 밀렸습니다. 장중에는 1.2달러가 치고 올라갔어요. 차익 실험 매물 나오면서 유로 달러가 조금 내렸고, 유로 달러도 그렇게 많이 오를 이유가 없는데, 자, 미국이 자꾸 나쁘다, 유럽보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국채 수익률 차이가 조금 많이 갭이 줄어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유로도 나빠요 사실. 유가 0.16 올랐고요. 자, S&P 나스닥 뭐 사상 최고치 기록했다. 계속 자고 나면은 사상 최고치입니다. 옛날에 2000년도 코스닥 올라갈 때 그때 시장 지금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에서 원달러 1185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많이 움직였습니다. 82원까지 떨어졌다가 올랐는데 전일 종가는 83원이었죠. 그에 비해서 조금 올랐습니다. 생각 외로 지금 위안화가 강세로 가고 있는데 불구하고 원달러는 그렇게 많이 지금 잘 안 밀리고 있습니다. 자, 미국 증시 올랐습니다. S&P 500 나스닥 최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S&P는 0.7 올랐고요. 나스닥은 1.39, 나스닥이 많이 올랐습니다. 제적 구매자 관리 지수가 54.2에서 56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이제 액면 분할 효과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이제 기술주가 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빠졌습니다. 미국의 건설 지출 증가했고요. 미 제조 PMI 확정치도 괜찮았습니다. 자, 라이얼 브레이러드 연준 이사는 회복세는 당분간 바이너스와 관련된 역풍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통화 정책은 향후 몇 달 내에 안정화해서 경기 부양 쪽으로 선회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다우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29,000선 넘어갈 것 같아요. 뭐 끝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 진짜 시장에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뭐 전망해봐야 개인이 또 스트레스만 받고 또 손실 볼 확률이 많습니다. 자, 유로가 장중 1.2달러까지 치고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들이 좋게 나오면서 그렇게 됐고요. 자, 보시면 유로는 이제 빠졌고, 달러엔이 올랐고, 파운드도 올랐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캐나다 달러는 약세고요. 호주 달러 조금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지금 조금 주춤. 호주 달러는 금리 동결 했죠. 또 뉴질랜드 달러도 강세를 지금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 90이 장중에 어저께 92가 무너지기로 했는데, 일단 안간히 92는 이제 버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위안화가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잘 강세를 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상당히 지금 조용한 가운데 경제 지표들이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국이 상대적으로 이번 코로나를 기회로 인해서 치고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6.8 부근에 지지선이 있고요. 6.7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안화 강세 쪽에 무게를 둔다. 이렇게 되면은 위안화 강세, 만약 위안화와 원화가 연동되면은 원달러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그런데 크게 지금 최근에 위안화 영향을 많이 안 받는 것 같아요. 자, 우리 국내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0.1676 올랐습니다. 코스피도 뭐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2.349 조만간 뭐 더 올라가는 쪽으로 계속 지금 분위기는 이제 잡히고 있거든요. 국내 코로나19 확산 둔화 이제 200단위로 넘어왔죠. 한국 수출 개선 기대에 중국 제조업 지표 뭐 정등 이런 소식으로 1% 상승을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또 굉장히 크게 늘렸죠. 예산 저도 놀랐습니다. 지금 뭐 내년도 예산 구매가 5조 원, 555조 원, 550 슈퍼 예산입니다. 일단 돈 막 퍼붓습니다. 예. 적자 국채 불가피하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또 매도를 했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이런 시장에 들어올 수가 없죠. 그 나라 채무가 자꾸 늘어나는데 빚이 많이 늘어나는데 들어오겠습니까? 자, 현 정부 들어서 36%, 46.3%로 지금 채무 늘어났거든요. 채무 비율 증가 속도 굉장히 빠릅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라고. 일단 그러나 전체적인 분위기상 돈이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또 빚내서 투자하기 때문에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일단 여기서 올라가면 얼마까지 올라가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캐션 마크입니다. 자, 원달러 1180원 잘 버티고 있습니다. 1180원 진짜 예쁘게 잘 버티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는데 지금 국가 채무가 많이 늘어나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 채무가 지금 우리 945조 달러입니다. 이제 채무 쪽으로 자꾸 문제가 되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주식을 매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CDS 우리 크레딧 디폴트 스왑 스프레드 조금 조금씩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10월 이후 이제 국가 3대 평가사 국가 신용 등급을 이제 정리 평가를 하는데 그때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국가 채무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달러 같은 경우 아직까지 외화 예금 잔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한 30-40년 이제 리스크 관리 쪽, 국제금융 리스크 관리 쪽에 이제 계속 일을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달러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 좋을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맞습니다. 원달러 같은 경우 경기가 좋고 여러 가지 수출도 잘 되고 할 경우는 원달러가 빠집니다. 빠지면은 이때는 우리가 이제 GDP도 좋아지고 살림살이 좋아지잖아요. 국가 경제도 좋아지고 그러면은 뭐 일자리도 안 잘릴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괜찮습니다. 달러 약세 자기가 좀 들고 있는데 약세로 간다 해봐야 전체적으로 자기 자산 중에 다른 자산들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이제 우리 뭐 달러를 들고 있는데 이제 만약에 우리 문제가 생겨가지고 경기 안 좋죠, 직장 잘리죠, 부채 늘어나죠, 빚 독촉 들어오죠. 이때 우리가 달러 들고 있으면 달러가 올라가면은 올라가잖아요. 이때 상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계신 분들은 굳이 손실을 보고 달러를 샀으면은 여유가 계신 분들 이야기입니다. 분들은 조금 변동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되신 분들은 뭐 달러를 좀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지금 현재는 달러 약세 쪽으로 지금 계속 이야기들이 지금 때리고 있습니다. 자, 달러 약세가 돼야지 주식도 좋거든요. 자, 파운드 보겠습니다. 파운드도 뭐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되니까 이런 통화들 다 이제 강세로 가고 있습니다. 파운드는 사실 올라갈 이유가 딱히 이제 없는 그런 통화들이거든요. 예. 그런 통화들입니다. 파운드는 지금 뭐 브렉시트 불확실성도 있죠. 뭐 여러 가지 금리도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올라가는 건 전부 다 제가 볼 때는 투기적인 요인이 크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유로도 마찬가지고요.
자, 파운드 뭐 더 이런 분위기 같으면 분위기 평성할 경우에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파운드 원도 지금 1600원 넘어가면은 뭐 차트 위쪽에 1600 올라가면 위쪽에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1650원까지는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룸이 여유가 생긴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바이킹이라는 미국 드라마를 갖다가 이제 보고 있는데, 거기 이제 그라나입니까? 그나라라는 이제 바이킹 그 왕이 있어요. 왕이 있는데, 자기 형이 배신을 때렸습니다. 배신을 프랑스 쪽으로 가서 이제 배신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싸움을 하는데, 이 그라나라는 이 왕이 마약을 합니다. 마약을 하는데, 그 마약을 주는 이제 중국 이제 공주가 있어요. 공주를 데리고 이제 프랑스 전쟁터로 갔는데, 계속 이제 마약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 이제 싸움을 이제 형을 배신해도 동생을 죽여야 됩니다. 죽이러 갈 때 이 왕도 굉장히 이제 약합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굉장히 노쇠했어요. 마약 없이는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제 계속 마약에 중독되다 보니까 마약을 달라 하니까 이 중국 공주가, 자기 인지를 닫고 있는 중국 공주가, 노예로 있는 중국 공주가 마약을 주면서 이제 거의 없다 이렇게 이야기, 안 주니까 죽입니다. 공주를 죽이고 이제 마약 몇 덩어리 안 남은 마약을 이제 듣고 이제 아낍니다. 자기 동생을 이제 복수하기 주기 위해서 마약을 아끼고, 마지막에 이제 마약을 이제 먹고 동생을 싸움하는데 집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돈을 풀어 가지고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돈을 풀어서 이렇게 계속 마지막까지 다 풀고 할 때까지, 최후까지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냉정합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릅니다. 지금 뭐 빚내서 영혼을 꺼리 가지고 진짜 이 돈이 최고다는 어떤 물질주의, 이 주의를 계속 지금 부추기는 것 같아요. money is king. 아니, 돈이 완전 우상이잖아요. 이쪽으로 계속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정부들이 좀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런 걸 어떻게 컨트롤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은 안 나오고, 온통 뉴스만 틀면은 영끌, 비투 이런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돈이 완전히 우상입니다. 우상. 저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거는 자기 재산 관리, 재테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개인들 사정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제가 우리 외환시장, 국제금융시장 채권도 해보고 외국 주식도 해보고 한 경험상 반드시 올라가면은 끝은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될까는 모릅니다. 예. 결국 시장은 또 갔던 길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제금융시장, 서울 외환시장 살펴봤습니다.